자, 이 시간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갑니다. 자, 절차가 어디서 왔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계획 파트였죠. 계획 파트에서 국가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요?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얘들이 방향 제시한 것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부른다는 거. 요 단어 됐나요? 예.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뚫어 했었는데, 뚫어. 어떻게 뚫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들을 정합니다. 토지에 뭘 정했어요? 쓰임새.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설치했죠? 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했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난개발.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먼저 뭘로 묶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몇 년 내? 3년 내. 뭐 수립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 수립하기까지 몇 년이요? 3년.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맞춰서 개발 진행하고,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로 끝이었어요. 자,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발사. 신도시요? 헌도시요? 신도시. 지금까지 배웠나요? 자, 불당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 어디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할까 말까는 무엇으로 결정했는데? 도시군 관리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정비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 헌도시를 정비하나요? 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요걸 할까 말까를 무엇으로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계. 하기로 했어요? 해서 어디에 토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토스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약칭하죠? 이 단어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도시 정비법.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도정법이 뭐야? 그 쌀짓는 법이지. 예? 배울 때 잘 보내세요. 도시 정비법. 하도 도정법, 도주법하고 아무나 약칭하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법제처에서 정해줘요. 도시정비법 가로 열고,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로 열고 도시정비법이라고 써줘요. 아셨죠? 도정법, 도계법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르친 거야. 지 편할 대로. 그러니까 좀 알고 보시라고. 법률을 딱 보면요, 법의 약칭까지 다 써줘요. 여기 국토법 그런 말 말고 국토계획법. 무슨 법이에요? 국토계획법. 얘는 뭐라고 약칭해요? 도시개발법 약칭 없어. 근데 그걸 뭘 급하다고 도계법이 뭐야? 그러다 쪼개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정비법. 도정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건 괜찮아. 정비법, 개발법은 괜찮아요. 요걸 개발사업, 이걸 정비사업 하니까 오히려 개발법, 정비법이 정확한 편이에요. 약칭을 하실 거면. 아셨죠? 그냥 정확하게 부르세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래서 도정법 그러지 마라. 에? 진짜 쌀짓는 법이다. 에? 자, 그럼 이제 용어 정의를 들어갈 거예요. 뭐 들어가요? 용어 정의. 자, 정비사업의 종류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 사냐 하니까 달동네에서 합니다. 어디 산다고요? 달동네. 그 다음에요. 자, 재개발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대상합니다. 주택, 상가, 공장 다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요. 재건축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자,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잘 돼 있는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대상합니다. 뭘 대상한다고요? 공동주택. 이걸 대상하는 게 재건축사업입니다. 자기 집에 아파트 손 들어봐요. 우리 집 아파트다. 높이 내리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단독이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은요 재개발. 달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개 사업을 무엇이라 부른지 아세요? 요 세 개 사업을 정비사업. 무슨 사업이요? 요 세 단어의 대명사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무슨 사업? 정비사업. 요 단어 됐나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면요.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면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요.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요.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이 세 개를 대표 명사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비 계획. 무슨 계획이요? 정비 계획. 지금 대명사로 뭘 쓰고 있는 거? 정비. 뭐라고요? 정비. 이럴 때마다 이 세 개 사업을 다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 하려고. 다시 또 유치하게 해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무슨 구역이요? 주거환경 개선. 여기는요? 재개발 구역. 그럼 여기는요? 재건축 구역. 그럼 이걸 뭐라 부를까요? 뭐라 불러요? 정비 구역. 대명사로 계속 정비란 단어 쓴다고요.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 여기까지 단어 됐나요? 자, A라는 도시가 있어요. B라는 도시가 있어요. A라는 도시에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죠? 뭐라고요? 기반시설. 자, B라는 도시에 도로가 있어요. 그럼 이 도로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반시설. A라는 도로와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에 도로가 걸쳐 있어요. 이거는 뭐라 부르죠? 광역시설. 광역기반시설 하면서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으면 무엇이라고 부른다? 광역시설. 자,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무슨 구역이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도로가 있어요? 정비구역에 도로가 있어요. 그럼 이 도로는 뭐라 부를까요? 정비 기반시설. 똑같은 도로를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요. 도시 안에 있는 도로는 기반시설.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으면 광역시설. 자,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안에 있으면 정비 기반시설. 요 말 뜻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세 개 사업은요, 요 세 개 사업은 이걸 가지고 구별해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의 상태만 가지고 객관식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거 한 문제 나왔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합니다. 어디요? 그러면 정비 기반설의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 달동네니까 산동네 계단길 나오겠죠? 열악이요? 극히 열악이요. 이런 데서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달동네에서. 그럼 재개발 사업하는 동네는요? 이런 동네는요? 정비 기반설이요? 도로나 공원이요? 열악. 재건축 사업하는 동네는요? 아파트니까 양호. 얘는 양호한 공동택을 대선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구별 짓는 거예요. 기왕에 했으니까. 자, 재건축 사업은요, 양호한 공동주택을 대선합니다. 양호한 무엇을 대선한다고요? 공동주택. 양호한 뭐라고요? 공동주택. 이걸 대선하고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뭐라고요?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주택이 열하겠죠. 여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상업지역, 무슨 지역이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요. 뭘 개선한다고요? 도시 환경. 상업지역, 공업지역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요? 상열이. 지상열이. 지상열이요? 공상열이요? 지상열이 아니에요. 공상열이 뭐 하자고? 지상열이 재개발, 공상열이 재개발. 공상열이가 재개발이 필요하네요. 공상열 뭐라고요? 재개발. 지상열이 아니에요. 개괄시 다 풀겠네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달동네로 했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요. 집단. 정비기반서는 극히 열악해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여기는 그냥 노후 불량한 건축물인데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누가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아주 극단적평이 나와요. 그런 데서 주거환경 사업을 하고요. 어떤 데도 하냐면 혹시 뉴스에 재개발, 재건축 포기됐단 말 들었나요? 재개발, 재건축이 포기됐더라. 그러니까 사업이 포기되는 동네. 사업이 뭐 되는 동네요? 포기되면 방치해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비 기반설, 공동이용시설 다 확충해줘요. 놀이터 마을 해관까지. 그리고 혼자서도 잘해요. 스스로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포기되니까 못한다고요? 보존, 정비, 개량.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자력 개량 방식. 자력 개량 방식.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을 자력 개량 방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 이 세 개 용어적인 한 문제.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김에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사업 전, 사업 후 보이나요? 달동네 차이점 보이죠? 재개발, 사업 전, 사업 후 차이점 보이죠?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요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차이점. 언제 세봤어? 세대수까지? 언제 셌어 그걸? 따라서 해봐요. 여기 경사면, 여기는 평지.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누군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그 재고 주거환경 하면 달동네를 깎으니까 깎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뭐가 나타나고? 경사면. 재개발은요, 평지화돼 가는 거지. 차이점까지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원래 이 단어 설명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서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 보세요.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해서 지정고시된 뭐예요? 구역. 정비구역. 여기는 재건축구역인가요? 재건축구역이죠? 공덕 1번. 자, 공덕동에 1번 재건축구역. 공덕 1.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 뭐예요? 정비구역. 이며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구역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가만히 있어요? 어서 투기하러 가요. 그러니까 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나오자마자 얼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투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에 하면 되겠죠? 시점을 알 수 있다 없다? 뭘 몰라. 가만히 있어봐. 잘하는지 내가 오늘 다 가르쳐줄게. 오늘 그게 다 나온다. 요 전에 구역 지정 전에 투기하면 돼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는 거야. 알면 다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일단 정비구역 됐나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저 왼쪽에 달동네. 재개발 사업
열악. 여기 뭐죠? 재개발 구역. 재개발 구역. 재건축은요? 양호. 재건축은 양호. 근데 실제 이 그림은, 요 재건축 그림은 잘못된 그림인 거 아시나요?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오, 층수가 너무 높아요. 한 번에 이렇게 안 해줘요, 재건축을. 요 정도 한번 하고, 요 정도 한번 하고, 요 정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요, 그 일부러 이런 이야기 해주려고 고충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아있는 용적률이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1:1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맨날 이야기할 때, 많이 공급하겠다, 용적률 완화시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왜 규제를 해놨냐면, 나만 살아야 돼, 내 아들도 살아야 돼. 그럼 내 아들도 조금 먹어야 되잖아. 우리 손자도 조금 먹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용적률을 남겨놓고 규제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다 풀어버리겠대. 아니, 그냥 지금 다 먹어버리겠대. 그리고 나중에는요, 니들 알아서 살면 되지. 그런데 그때부터 1:1 재건축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어진 거죠. 이 생망이 아니잖아. 앞으로 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한꺼번에 확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용적률 한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법에다가. 근데 일단 풀고 보자고. 그냥 누구나 다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풀고 보자고 떠든 놈 있으면 찍지 마세요. 아니 뭐 올해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찍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뭔가 기준점을 잡아야 돼. 우리는 공인중개사잖아. 그냥 먹과 제일 관련되어 있는 거. 공인중개사 제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을 골라야 돼, 우리는. 그래, 내가 먹고 살아. 근데 요건 이제 항상 재건축에 용적률 완화라는 것을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한 번에 여기가 30층이래요. 제가 34층인가 모르다 내가 세봤거든 한 번. 요거 다 세보니까. 그럼 요렇게 올릴 필요가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주택 공급 문제 확실히 해결되잖아요. 도시 한복판에서 고층 빌딩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세대별로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진이가 먹고 여기는 성진이 아들이 먹고 여기는 성진이 손자가 먹고 손자의 손자가 먹고 이런 거죠. 그래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다 풀어서는 안 돼. 한 번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서 그런 것도 이야기할 겸 해서 그걸로 아주 고층을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이걸 딱 이걸 찾으시네. 예, 잘못된 집입니다. 다음에는 잘된 집으로 바꿔볼까요? 재건축이란 말 이해됐죠? 양호한 공동주택. 뭐라고요? 양호한 공동주택. 자, 주거환경에서 키워드 찾으세요. 키워드. 네, 그냥 열악이에요? 극히 열악이에요?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랬어요.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단독이나 다저택이 밀집한 지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용설 확충을 통하여 무엇을? 주거환경을. 자, 보전, 정비, 개량. 사업이 뭐 되는 동네? 포기되는 동네 뭐라고요? 보전, 정비, 개량. 자력개량 뭐시 문장이 2개입니다. 2개의 키워드가 있고. 그럼 재개발은 이제 뭐 고민하지 말고 지상열이, 공상열이. 못해. 재개발. 공상열만 암기하면 안 돼. 공상열이 못해야 돼. 재개발. 뭐 해야 돼? 재개발. 공업지역, 상업지역 열악하니까 재개발. 이렇게. 문장도 여기 2개예요. 정비 기반서에 열악하고 노후불량층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한 사업. 공업, 상업 하나, 주택, 열악 하나, 주택에서. 공상열, 재개발. 자, 재건축 키워드 불러주세요. 핵심 키워드. 양호한 뭐? 양호한 공동. 이게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정된 거야. 주택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단독. 옛날에는 단독도 재건축을 했어요. 이제는 단독이 안 돼요. 뭐라 됐어요? 공동주택만 재건축한다고 딱 범위가 확정돼 있어요. 항상 읽을 때 양호한 뭐? 공동주택. 내가 나중에 이거 꼭 낼 거예요. 주택으로. 양호한 주택과 다 틀어갖고 올 거야 아마.
좀 막 비겁하다 막 그럴 거예요. 아니야. 개정상 딱 집어내주는 이야기야, 논점을. 아셨죠? 양호한 뭐라고요? 공동주택에서 뭐 한다고요? 재건축.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예, 올해 기출문제. 32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키워드 뭐예요? 그만 읽어요. 답 뭐예요? 이제 읽었으니까 키워드 하나 더 찾는 거죠. 하나 더 뭐? 보전, 정비, 개량. 이렇게. 답 찾고 하는 거예요. 연습 게임이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셨죠? 예. 자, 2번 키워드. 열악하면 누구예요? 상렬이 재개발이죠. 에? 상렬이 무슨 상렬? 공상렬. 이렇게 딱 끊고. 됐어요? 자, 3번 뭐 넣었어요? 양호면 누구예요? 누굴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하나 됐어요? 예. 여기까지가 한 문제 논점. 그 다음 논점이 이겁니다.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요?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구별합니다. 자, 보세요. 기반설이죠. 정비 기반설. 그러니까 정비 빼고 읽으니까 기반설이죠. 암기하면 안 돼. 그냥 도로, 뭐 상하수도, 뭐 국어 뭐죠? 도랑. 공원, 주차장, 공동구, 국토개발 공동구죠. 열가스 등 공급시설 정비 기반설. 이번에 개정 들어온 게 국어. 그다음에 여기 상하수도요. 하수도 기억나요? 폐수 빗물, 환경, 기초시설, 지저분한 것들. 환경 기초는 기반설이잖아요. 이놈과 여기 수도, 공동우물, 수도, 공동이용시설. 두 단어 구별하세요. 수도는 뭐라고요? 공동이용시설. 그럼 우리 공동이용시설을 지금부터 암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주민이 뭐라고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놀마공, 판탁탁, 탁탁. 애들 패는 소리가 경로당까지 들려요? 애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수도꼭지 손에 쥐고 있고. 어디 숨어 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뭐라고요? 수도꼭지 손에 꽉 쥐고 있고. 어이없지만 암기해 그냥. 자, 해봐요. 놀마공, 판탁탁, 탁탁. 애들 패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 어린이집에서 애들 패는 소리가 경로당까지 들려.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 숨었어? 그러니까 뭐 손에다 꽉 쥐고 있어? 수도꼭지.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야. 에? 아무런 의도 없어. 에? 이거 보면서 뭔 의도가 어쩌래 이러면 하지 마. 에?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자, 놀마공, 판탁탁, 탁탁, 어디요?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왜? 우리 아들이 유아교육 갈 건데. 올해 유치원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네. 남자애라 안 써주네요.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왜 안 해요? 해봐 한번.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됐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나름 중독성이 있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 1번. 1번은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 것 같아? 도로, 상하수도, 뭐, 또랑, 국어, 뭐, 정비, 기반시. 2번이 문제죠? 자, 부르세요. 천천히 불러 동그라미 칠게.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탁탁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됐어요? 얼떨결에 암기돼. 여기는 뭐예요? 수도. 여기는 상하, 수도는 정비 기반서. 이렇게 선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용어 정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 용어 정의가 끝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이거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이야기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이어야 되고. 잠깐 볼게요. 여기 도시 및 주거용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잘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지정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에서는 누구를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법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위탁계약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위탁계약. 자, 위탁계약이 뭐냐면 사무처리, 일처리를 맡기는 계약이거든요. 업무처리를,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위탁자. 그 업무처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받을 숫자를 써서 수탁자. 이거 배웠어요? 이보선생님 훌륭하시구만. 이렇게. 내가 지금 네 군데 온다면서 이 이야기를 배웠다. 내가 처음이었어, 오늘. 오늘 처음이었어. 일주일 사이에. 자, 위탁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수탁자. 받을 숫자를 쓴 거야. 업무처리를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탁자. 그런데 이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 불렀다? 신탁업자. 뭐라고요? 신탁업자. 누구를? 수탁자를. 그럼 여기서 땅 주인은 누구예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단어를 민법에서 듣고 나면 이것도 아무렇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처리 맡긴 사람이 위탁자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수탁자, 신탁업자죠? 그럼 땅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 엄청 어려워래, 이런 단어를. 단어 의미를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토지만 있어도 될까요? 토지만 있어도 되고, 또는 건물만 있어도 되고, 또는 지상권자도 돼요. 누구요? 지상권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돼요. 주거경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몇 명? 3명. 자, 재개발 사업도요. 자,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누구? 지상권자. 셋 다 돼요.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돼요. 근데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 토지 위에 뭐가 있었죠? 건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나요? 근데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요?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다 샘핑을 지어주나요? 본래 크기 그 이상으로 인센티브 줘야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준 게 뭐예요? 재건축. 그럼 제가 이제 701호를 받았어요. 몇 호요? 이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나요? 이것만 받아요? 대지권도 받아요? 원래 내가 여기 대지권과 건물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건물 주인 갑, 대지권 주인 누구?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 갑. 누구라고요? 갑.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자, 나중에 민사특별법을 공부하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거예요. 직권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런 걸 배워요. 대지권만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하여 토지도 갑, 건물도 갑 몇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한 놈. 몇 놈?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해서 및 지상권자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건물 소유자도 갑, 토지 소유자도 갑 해서 몇 명?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뭘로 있어요? 재건축은 및 나머지는 또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건축 사업에는 지상권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까지 단어 됐나요? 다시 그럼 뭐 정리합시다. 주관경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토지는 소유자가 몇 명? 3명.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 각각에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재건축은요? 토지의 건물인 것을 밀고 다시 토지의 건물로 주는 거죠. 이게 토지 건물 주는 걸 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래서 뭘로 됐어? 및 몇 명? 1명. 지상권자는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의 소유자는 위탁자요, 신탁업자요? 위탁자요, 신탁업자요? 위탁자. 자, 풀어볼까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몇 명 나왔어요? 3명. 그럼 누구예요?
재건축은 몇 명이니까?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미수로 됐죠?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사 또는 지상권자. 몇 명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주관경, 계산서. 재건축이다 아니다? 재건축은 몇 명? 한 명. 자, 이제 정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정관. 여러분, 이 단어가 의외로 2번, 3번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게 구별하는 문제가. 조합이 만드는 조합의 운영 해칙을 뭐라 부른다? 조합의 운영 해칙. 정관. 조합의 운영 해칙을 뭐라고 그래요? 정관. 조합의 운영 해칙을 뭐라 부른다고요? 정관. 그 다음에 자,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면 그걸 뭐라 부르고? 규약. 시장이 만들면 규정. 시장이 만들면 규정. 자,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약속을 규율한다 뭐라고요? 규약. 약속을 규율한다 뭐라고요? 규약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규약. 약속한다 그러고 공적 주체가 만들면요? 규정, 시행, 규정, 법률, 규정, 규정이라 부르고. 단어 구별하세요. 우리가 만들면 규약. 시장이 만들면 규정, 조합이 만들면 조합의 운영칙은 정관.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시장이 만들면 규정. 단어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용어 좀 더 볼게요. 대지라 하면 뭐라고요?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 답 몇 번? 2번. 지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목, 불문.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조성된 땅은 무조건 대지라 불러요. 지목, 불문입니다. 지목 대인 토지가 아니고. 딱 함정이 좋아요, 1번이. 이게 기출됐던 문제니까. 2번. 토지주택공사 등 돼 있어요. 뭐라고요? 요 등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지방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아니고 누구요? 지방공사. 자,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등에 누가 있다? 지방공사. 등에 누가 있다고요? 지방공사. 등에 누가 있다고요? 지방공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뭐 나왔어요? 정비, 기본계, 정비. 자, 이 도시가 성남시입니다. 2030년까지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총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성남시에서 16곳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라고 총괄도를 그렸어요. 이게 성남시 지도고 여기 노란색 크게 보이는 이 땅들은 전부 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땅입니다. 5군데 재개발 사업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황토색 보이죠? 좀 진한 색? 요거에 재건축 구역입니다. 총 11군데 재건축을 하겠답니다. 이렇게. 어디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겠다고. 요걸 다 범위를 정해주더란 거예요. 어디에다요? 정비 기본계획에다. 어디요?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부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구역을 정해주는 게 누구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에서 두 단어만 좀 알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설명이 시작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무슨 구역? 그러니까 정비 뭐가 나와요? 예정구역이 나온 거예요.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이게 나오는 게 누구다?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예정구역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까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게 뭘까요? 정비사업, 추진. 단계가 뭐죠?
순서를 정한다고요. 누가요? 정비 기본계획이. 다시요. 이거 돈이란 말이에요. 정비 기본계획은 예정구역을 정했나요? 그러면서 사업추진 순서를 정했나요? 사업추진 뭘 정했다고요? 순서.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정비 기본계획을 공부합니다. 무슨 계획이요? 정비 기본계획을 공부하는데 이 정비 기본계획은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해요? 5년.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요 기본계획이 요 기본계획이 5년마다 다시 한번 뒤집힌다는 거죠. 계속 5년 주기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0년 단위 수립하고 몇 년마다 재검토해요? 5년. 그때 누가 수립하냐면요. 5장이 수립합니다. 누구요? 여러분 교재는 핸드북 가지고 계시면 핸드북 하나 8페이지 있어요. 그냥 보세요. 핸드북 하나 8페이지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자, 요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5명이 수립해요. 수립권자에 군수가 있다 없다? 군수가 없어요. 왜 군수가 없냐면요. 정비 기본계획은 예정구역을 정하잖아요. 그때 법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뭐 아산시 같은 데 있죠. 김포시나 파주시나 아산시 같은데 도지사가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 안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안 해요. 근데 무슨 일개 군 단위가 수립하겠어요. 왜냐하면 군 단위에 10년에 한 건, 두 건 재건축, 재개발 할까 말까예요. 10년에 한 건이나 할까 말까요. 근데 딱 예정구역을 미리 정해놔요. 저기 재개발 예정구역. 그 동네 군민들은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투기하려고. 완전히 투기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군수는요. 여기서부터 해요. 재개발 계획을 짜고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군수가 나와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알아서 합니다. 뭐 정하지 말고. 예정구역 정하고 정하지 말고. 순서 같은 거 정하지 마. 정하지 말고 바로 그냥 여기서 진행하랍니다. 여기서부터 군수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군수를 많이 써먹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뭐가 나온다 했죠? 제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나온다 그랬나요? 10년 동안 여기가 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여기가 재건축 예정구역입니다. 이런 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정비 무슨 계? 기본계. 자, 따라하세요. 기본계. 기본계획에 나온답니다. 요런 게. 그런데 요 기본계획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시장은 우리한테 10살 이상 공고하고 열람하도 됐어요. 우리한테 며칠 이상 공람해요? 10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됐어요. 요걸 다 보여주고 10살 이상 보여주고 우리의 의견 수렴하고 우리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다 보여준대요. 요것을. 이 지도를 다 보여준다고. 며칠 이상? 14 이상. 근데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학교 가면 안 봐? 안 봐. 왜? 잊어버리거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돈이 움직인대. 5년마다 재검토니까 2021년 것은 나왔겠죠. 그럼 언제 나올까요? 2025년이나 26년에 한 번 또 재검토 하겠죠. 그때 잘 보고 있으면 돈 벌 기회가 또 한 번 생긴다고요. 지금도 기회가 있고.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14 이상 공람 됐나요? 해서 주민의 정치에서 이렇게 기본계획 정보를 다 줘요. 여기가 뭐라고요? 요게 얼음. 요게 뭐라고요? 얼음. 이전에 작업하면 분양권이 늘어난다고.
아셨죠? 다시. 자, 근데 무서운 것은 요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만 정하는 게 아니라 2022년 7월 30일까지 여기다가 예정구역에다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요 계획 수립해 주라고 얘가 정해요. 그게 순서 정하는 거예요. 2022년 9월 30일까지 여기다가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라고 누가 정한다고요? 정비 기본계획.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래요. 뭘 지정해요? 재개발 구역. 2022년 9월 30일까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라고 얘가 정해요.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자 12월 30일까지 22년 여기다가 재건축 구역을 정해주라고 어디에다가 예정구역에다가 라고 누가 다 정한다고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모든 돈이 여기 기본계획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비구역 지정 시기까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정 시기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날을 기준해서 이보다 전에 내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필지요? 분양권을 늘리려고 4필지로 나눴어요. 분양권 늘리려고 몇 개 받으려고 4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확하게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다음 날이 기준이에요. 분양권 기준일이 무슨 날? 이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 이후에 어떤 투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음 날을 소급해서 판단합니다. 다음 날 한 필지였죠. 그럼 분양권이 몇 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로 소급해서 요 다음 날로. 자, 여기에 나대지가 있었대요. 다음 날 뭐라고요? 나대지. 그럼 분양권 몇 개? 다음 날 이후에 여기다가 연립주택을 만들었대요. 다세대를 만들었대요. 여러 개 분양받으려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날 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날 전에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시점을 안다 모른다. 안다. 죽어라 가르쳐도 또 모른다는 거 봐라. 9월 30일, 12월 30일이 어디서 나왔어? 기본계에서 나왔대요. 근데 맨날 모른다 그래 가르쳐도. 그러니 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요걸 수립할 때 이렇게 된다는 순서들을 다 14 이상 보여준다고요. 알았어. 그럼 요거 놓쳤어. 그럼 또 있다 없다. 또 있어. 여기 봐봐. 정비계획,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수립하나요? 요거 수립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서면 통보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서면 통보가 와요. 여러분 불러들어서 재개발계획 수립합니다라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요. 뭘 개최한다고요? 그리고 30일 이상 보여줘요. 뭐 한다고요? 공람. 그 다음에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요. 그리고 지적 신청하면 심의 거쳐서 고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지정 전에 뭐 한다고?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수립한다고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서면 통보. 그 다음에 뭘 거쳤어요? 주민 설명회. 그럼 며칠 이상 보여줘요? 그 지방의 의견도 청취했나요? 의견 다 수렴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집에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와? 이렇게 서면이 딱 와. 서면이 뭐 수립한다고? 정비계. 보다가 이거 뭐야?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몇 억을 갖다 버려버린 거죠? 쓰레기통에다 요 쪽지 몇 억 버린 거잖아 지금. 왜? 모르니까. 버린지도 몰라. 자기가 돈을 버린지도. 그냥 나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불러서 설명해주고 공람해주고 투기해라 그런데 안 해. 부르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서면 통보하면 찢어버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지금 교양 강좌하고 있는 것 같죠? 눈빛 봐봐요. 돈 이야기 하니까. 응? 응. 그리고 구역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역지정 전 단계에 벌써 2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기본계에서 14이상 공람시키면서 우리 의견 수렴하는 과정, 정비계에서 서면 통보, 설명회, 3시상 공람, 지방에 정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역지정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얼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왕에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조심할 거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재건축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은요, 요 전에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갑, 건물도 갑이잖아요. 그럼 분양권 몇 개가 나오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몇 개요? 하나. 그런데 요걸 이제 이게 정비구역 지정후 전에 재개발해서 토지는 갑, 건물은 을 하고 명의 변경을 했어요. 통정이하고 허위 표시를 했어요. 명의 신탁을 했어요. 아니면 사돈에 8천원에 진짜 팔았어요. 그럼 분양권 2개예요. 단 요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30평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부산광역시는 18평이더라고요. 60제곱미터 이상이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조례가. 요 토지 분할할 때 요 토지가 자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나대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당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하면 몇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개. 근데 재건축은요. 토지 건물 소유권 분리시켰잖아요. 그럼 2개 준다 안 준다? 아예 안 줘. 쫓겨내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면요. 토지 건물에 뭐라고요? 소유권이 분리되면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 대상이. 분양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무슨 사업에서요? 그러니까 어디 재건축한 동네에 가가지고 야 우리 공법선생이 그러는데 여기 지금 너 등주 왔잖아. 그때 토지 건물 소유권 분리하면 너 분양권 2개 돼. 재건축한 동네 가서 분양권 2개요? 2배로 맞아요. 그때 공법선생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마. 막 이렇게 박상우 그래. 아셨죠? 내리면 되지 마. 이렇게. 알려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아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아요.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걸 분양권을 버리는 기회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비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게 정말 대박이었죠. 그럼 기본계획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여기 예정구역을 다 정해주고. 뭘 다 정해줘요? 예정구역. 자, 기본계획 수립. 누가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이렇게 하네요. 군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군수가 없잖아. 그래서 슬쩍 군수 쓰는 거예요. 군수까지 하면 6명이죠? 6명이야, 5명이야? 5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5장 그러는 거야. 누구라고요? 5장. 정비 기본계획 봤나요? 네, 정비 기본계획. 그러면서 몇 년 단위로 수립했어요? 10년. 몇 년마다 재검토했죠? 5년마다 재검토했죠? 재검토 5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 내용. 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 기반설 지형, 환경 등 현황, 주거지 관리계,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설 설치계. 자, 요거 읽어야 되죠? 정비 뭐요? 예정구역의 무슨 범위? 계략적, 추상적이니까. 그 다음에요. 단계별 정비사업 무슨 계획? 추진계획. 여기 6번 하나 쓰실래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 계획이 나옵니다. 밀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계. 건폐율, 용적률 등의 무슨 계획이요? 밀도계까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무슨 계획이요? 밀도계. 예, 여기 정비 기본계에 나오는 이야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은 5장은 관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했죠? 여기 항상 군수 없다는 거 항상 읽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은 기본계획에서 자 여기 타당성 검토. 뭐 검토요? 타당성.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몇 년이요? 5년.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도의사가 대도시요? 대도시가 아닌 시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도의사가 수립해 그러면 수립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대도시가 아닌 시가 만약에 수립했잖아요. 꼭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돼. 누구의 승인이요? 도의사의 승인. 네. 안전진단입니다. 뭐라고요? 안전진단. 자,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만 합니다. 무슨 사업만 한다고요? 왜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을 하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뭐라고요? 도로나 공원이 잘 돼 있어요. 양호해요. 양호하니까 건물만 노후 불량성을 판단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건물의 노후 불량성 판단이 뭐다? 재건축. 건물의 노후 불량성 판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이 노후 불량성 판단이라 보시면 돼요. 재건축만 하는 이유는 못하니까 양호하니까 정비 기반설이. 근데 여러분 아파트의 재건축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요청. 뭐 한다고요? 요청. 얼마 이상의 동의로 요청?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입니다. 얼마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는 거예요. 동의등의 소유자, 동네 사람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요. 안전단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안전단을 요청할 때는요. 건물의 현황, 결함 부위들 있죠. 누수가 되더라. 균열이 막 너무 심하게 했더라. 뒤틀려 있더라. 그걸 다 이제 사진 첨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한테 요청했죠? 시장 우수한테 요청했나요? 10분 이상의 동의를 요청해서 몇 분의 몇이요? 자꾸 나오는 문제니까 동의를 얻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보니까 사진 보니까 너무 심해. 그럼 바로 그냥 현지조사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좀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요. 자, 공공기관 뭐라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저렇게 됐더라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삭제되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안전관리한다고요? 말 되지 않나요? 안전진단, 안전관리하는 애가 해.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안전을 관리하는 애가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애들이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합니다. 요 단어 됐나요? 예. 그러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우수가 직접 현지조사할 수도 있고 이런 전문기관에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20일 의견 제시해 줍니다. 하여 이제 안전단 통해서 했어요. 하니까 등급이 안전단 하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A, B, C 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왔어요. E등급이 나왔어요. A, B, C가 나오면요. 자, 안전단, 재건축, 보류. A, B, C 등급은 재건축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금방 붕괴될 것 같으면 2등급이에요. 하여 재건축 즉시 시행이에요. 즉시.
무슨 느낌이면? 2등급. 이제 문제는 D등급이요. 요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안전단 통제가 너무 강하다고. D등급 때문에. 안전단 심사 요건이 너무 강해서 재건축을 통제하려고. 자, 조건부 재건축을 해요. D등급이 나오면. 뭐 한다고요? 조건부 재건축. 지금 여기는 도시정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특별법의 D등급은요, 바로 재건축이에요. 잠깐만요.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에서 D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이에요. 근데 도시정비법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이 나오면요, 한 번 더 시도의사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뭘 의뢰해요? 야, 여기 재건축 결정했는데 이게 잘한 거야? 하고 한 번 더 물어요. 이들한테. 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거 재건축 해야겠는데? 그럼 이리 가는 거예요. 그거 결정 잘못됐는데요?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재건축 가지고 한 번 더 통제를 하는 거예요. D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올해 한 8월, 9월쯤에, 올 8, 9월쯤에 안전단 요건이 너무 강해서 서울특별시에 재건축을 완화해 줄 수 없다.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개정해 줘라 라고 요청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개정 안 해버리죠.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법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 너무 빈번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막 돈 되니까 금방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러고 싶잖아요. 한 30년만 지나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재건축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법에 30년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은 내구 연한이 30년이 아니란 거죠. 아파트가. 보통 막 60년까지는 멀쩡하게 쓴다는 거죠. 근가 있는 거 막 보면서 그 틈 사이로 바람 들어오면서. 그래서 재건축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통지선이 안전장이 있었다는 거. 아셨죠? 해볼까요? 안전진단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뭐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합니다. 여기 키워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뭐 한다고요? 안전진단.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무엇을 대손한다? 건축물. 뭐라고요? 건축물. 이때 다음은 제외한답니다. 1번 또 5번 거예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단어 느끼세요? 제외대상 첫 번째 천재지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가서 들썩거리면서 야 너 안전하니? 해 안 해? 안 해. 제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용금지. 키워드가 사용금지거든요.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물 입구에 표찰이 붙어요. 표찰. 찰. 표딱지. 표딱지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붕괴 위험 사용금지 가로 열고 축사망. 뭐라고요? 너 들어갔다 죽는 수가 있어.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사용금지가 필요해. 세 번째. 이건 뭐냐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더랍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2거든요. 얼마야? 그럼 300세대에 3분의 2면요? 200세대가 노후 불량 판단됐어요. 그럼 나머지 100세대, 그걸 뭐라고 그래? 자녀 건축물. 나머지 100세대는 이렇게 안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뭐냐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래요. 4번. 자, 여기가 재건축 정비구역이에요. 이만큼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요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요렇게 도로가. 이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신축한 지 몇 년 안 된 건물이 새 건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진입도로 부지에 건물 있죠? 이걸 위반권자가 인정을 해줘요. 누가요? 그러면 이 건물은 못 없이 안전진단 없이 철거 대상입니다. 왠지 아시겠나요? 아니 도로 부지 위에 있잖아.
따라서 왜? 왜? 하필이면 도로 부지 위에 짝다리 짓고 서 있어. 이 안 되면 써놔. 짝다리. 그것도 안 되면 자세불량. 도로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무조건 철거될 운명이죠. 얘는 뭐라고요? 자세불량. 근데 5번은 특별법에서 D등급, 2등급이에요. 뭐라고요? D등급, 2등급. D등급 뭐라고요? 읽어봐. 다이등급. 그래서 다이, 제외.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뭐? 천재지변. 두 번째, 사용금지. 세 번째, 자연건축물. 네 번째, 자세불량. 예. 도로 부지의 건물 딱 그 정도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싫으면 자세불량. 그것도 싫으면 짝다리. 이 건물은 자세불량, 여러분은 태도불량. 그러면 아니단 제외대상. 그 다음에 다이등급. 1번. 언제 안전전화라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 수립시기와 도래한테. 무슨 사업만 해요? 재건축 사업만. 2번.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로 요청했죠? 잘 알아두시고. 3번. 3번이 뭐예요? 자세 불량. 진입 도로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인가요? 자세가 불량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한 대상이다.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4번 키워드 사용 금지. 그러면 제외할 수. 문제가 맨날 대상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번 예? 전제지변 나왔나요? 대상이다.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됐나요?